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죠.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8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528명이 됐습니다. 중구 소재 일반 주점과 관련해 3명, 동구 소재 물류센터 관련으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12명이 확진됐고 13명은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5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1명, 경주와 구미 7명, 안동 6명, 칠곡 5명, 성주 4명, 김천, 경산 3명, 영주 2명 등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제16회 청송사과축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추진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됐다며 사과 농가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청송사과축제는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경세제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찻사발 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문경시와 축제추진위원회, 문화관광재단은 정부의 대면 축제 취소 방침에 따라 전시와 체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 도자기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랜선 번개마켓 등 비대면 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찻사발 축제의 온라인 콘텐츠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문경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반영해 박람회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개폐막식과 동아리 공연 등은 모두 취소했고 평생학습 e스포츠 대회와 인문학 강의 등은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공공 미디어 센터인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은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수성영상 미디어 센터 이대현 센터장을 만나봅니다. 예, 저희 수성영상 미디어 센터는 2019년에 수성구에서 개관을 했고요. 지금까지 수성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개의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개의 스튜디오 중에 각각 목적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크로마키 세팅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전문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튜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즐김, 나눔, 소통으로 컨셉으로 교육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즐기는 과정에서는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험 위주로 진행한 과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배움 과정을 좀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피교육자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김, 배움, 소통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즐김은 체험 위주의 교육이라서 저희들은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라든가 단편 영상 만들기 등 체험 형태로 해서 총 포함해서 9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배움 과정에서는 좀 더 심화를 해서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홀로그램 영상 자서전 만들기 등을 포함해서 총 9개 역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통 부분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나 어떤 전문적인 장면 구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2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특강이나 그런 전문가 초빙 특강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모전을 좀 확대를 해서 영상에 대한 좀 질 높은 영상을 발굴을 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고요. 경력 단절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추가적으로 인생 2막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수가 치솟으며 지난 25일에는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일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게 다시 먼 얘기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 수 추이는 어떨까요? 확진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위중증 환자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많았는데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 중환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평균 30명 전후를 기록했던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중대본은 최근 확진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의 중증 위험은 77%, 사망 위험은 73.7%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속에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그동안 접종 대상이 안 돼서 접종을 못 맞으셨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 사망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5.5%, 완전 접종률은 48%가량인데요.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부터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인원수에서 식장의 크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아마 내년에 전 세계가 70% 이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고 나머지는 델타에 감염이 돼서 수동 면역을 얻는 경우에 일정 시간 내에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기본,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가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지원위는 편입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성구와 군위의 상생 발전을 담은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군의군 대구 편입은 비롯한 공동합의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대구 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